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 증시 다시 급등, 금 가격은 추락, 원달러 환율 1100원대인 1003원, 6억 이하 세입자 복비 받지 말자, 가상화폐 보관사업 나서던 은행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 해소에 미 증시 다시 급등했고 금 가격은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 기대해서 S&P 나스닥 사상 최고치 갱신했고요. 외환 마감 원달러 환율 1103원 마감해서 7일만에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6억 이하 세입자 복비 받지 말자, 권익위 중개료 개선안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더 뒤처질서라 위기감에 가상화폐 보관사업 나선 은행들.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와 함께 본격화된 미국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인데 S&P 500 지수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27일 블루칩 우량주 클럽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7.9포인트 오른 29,910.37의 거래를 마감했고 대형주주 S&P 500 지수는 8.7포인트 상승한 3,638.35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11.44포인트 뛴 12,205.85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0.5, 아마존은 0.3 올랐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도 각각 0.8, 1.3%, 테슬라도 2% 뛰었습니다. 자, 나스닥 100을 보면요. 자, 지난 3월 이후 꾸준하게 상승을 계속하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주춤하다가 이제 약간 상승하는 그런 길을 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우존스나 S&P도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우존스 25,910.37, S&P 500 3,638.38, 나스닥 종합 12,258.21, 나스닥 종합지수 12,205.85 이렇게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증시가 뛰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소매협회 올해 11월에서 12월 말 쇼핑 시즌 소매 판매 증가율이 최대 5.2%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자동차, 주유소, 식당을 제외한 것으로 최근 5년 평균은 3.5를 웃도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코로나 백신 보급이 시작된다고 예고하면서 내년중 팬데믹 종식에 대한 기대치가 커진 것으로 이것도 이제 주가 상승 한몫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할 경우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밝힌 것도 정치적 불확실에 대한 시장 우려를 낮췄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는 표현인데요. 어쨌든 표현 자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자, 하비스트 변동성 운용 마이크 지몬 폰트 트레이딩 리서치 부문장은 낙관론이 점점 부상하고 있다면서 주식 등 위험자산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10월 10일 회의를 열어 화이자가 신청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고 위험자산 인기를 끌면서 반대로 안전자산의 가격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27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온스 31.1g당 1.2%, 1.2% 자, 내린 1788, 2000에서 많이 떨어졌죠. 거래를 마쳤고, 지난 7월 초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금값은 이번 주 들어 4.5% 급락해서 주간 가격으로 9월 넷째 주 이후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자, 27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원 내린 1103.2원으로 마감했고요. 그래서 달러도 매우 지금 많이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4원 내린 1103.2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는 2018년 6월 5일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지난 최저치였던 18일 날 1103.8원 이후 7거래일 만에 최저치를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날 환율은 1.2 오른 달러당 1105.8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 여기에 달러 약세에 힘입어 점차 상승폭이 줄어들다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했고 장 마감께 의계시장에
달러 인덱스는 92를 하회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암호화폐 거래소들 고객 유치를 위해서 코인판, 자, 정기 예금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현금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것은 자, 이미 여러 차례 얘기된 바 있죠. 그런데 이 전망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해온 은행들이 위기감 속에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데 향후 현금과 디지털 화폐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코인판 정기 예금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앞다투어서 내놓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를에다가 맡기면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쳐주는데 연이율이 10% 내외라는 것입니다. 자, 시중은행도 이렇게 디지털 자산 보관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자, 국민은행이 이제 가장 먼저 뛰어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은 디지털 자산 관리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하나은행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 인프라 구축, 우리은행도 관련 기술 검증 등 사업 준비, 신한은행도 타업자 제휴 및 기술 검증, 농협도 타업자와 업무 협약 및 모델을 연구 중에 있다. 어쨌든 은행 전체가 지금 디지털 자산 보관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아서 현금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자 은행들까지 앞다투어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이 은행 중 처음으로 가상화폐 보관 관리하는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다른 은행도 관련 기술을 검증하는 등 디지털 자산 관리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금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이 위기감을 느끼고 더 듣기 전에 가상 자산 서비스를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들도 시대의 변화를 잘 읽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억 이하 세입자 복비 받지 말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권익위 중개료 개선안 4가지인데, 자, 부동산 중개료 너무 비싸다. 소비자 불만이 팽배해지자. 권익위 최종 중개 보수 개선 토론을 열었는데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금액 구간 8개로 세분화해서 누진 차액 활용, 주거 취약계층 6억 이하 임차인 시 중개료를 면제나 감경, 단일 요율 정액제, 중개사가 매수자 우위 판단 등 권익위 의견 소리를 끝나면 국토부에 권고안을 발송할 예정이라는데요. 자, 핵심은 6억 이하에 대해서 세입자가 복비를 받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집값 상승이 많이 올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보수료가 이제 동반 상승하게 됐는데요. 매도자 매수가 모두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가격 9억 원을 넘어서 웬만한 집 한 채를 거래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가 양쪽에서 받는 돈이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넘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비판의 핵심인데요. 중개 매물의 값이 같이 올라도 중개사가 하는 일은 대동소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불만이 이제 커진다는 건데,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부동산 전문가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와 관계자를 모아서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처제 개선, 정책 제안 토론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크게 4가지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8단계 세분화 내용을 보면은 6억 이하 임차인 중개료 면제가 핵심이 되겠고, 첫 번째 안은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 거래 구간이 세분화와 6억 이하 임차 계약에 대해 한해서 임차인 쪽 중개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중개 요율표는 매물 가격대를 세 군데로 나눠서, 세 단계로 나눠서 구간별로 상한 요율을 달리하는데, 매매의 경우 2억에서 6억 미만은 매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최대 0.4%, 6억에서 9억 미만은 최대 0.5%, 9억 이상부터는 0.9%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8억 9천만 원 아파트 매매 중개료는 최대 445만 원인데 9억 원이 되는 순간 최대 810만 원으로 큰 폭으로 뛰는 그런 이제 모순이 좀 있었죠, 약간. 어쨌든 그 구간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개선안은
이 이상이라는 그 표현을 초과로 바꾸고 3억 이하 0.4, 3억 초과 6억 이하를 자 0.5 이상을 이제 초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를 0.6, 9억 초과 12억 이하를 0.7 이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12억 초과 18억 이하는 0.4, 18억 초과 24억 이하는 0.3, 24억 초과는 초과부터 30억까지 0.2, 30억 초과 0.1 등 8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기존 방안보다 가격과 비례해서 중개료가 완만하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요. 거래 금액의 구간 표준 보수율을 곱한 후 누진 차익을 공제하거나 추가 가산하게 되는데 12억 이하까지는 누진 차익을 빼주고 12억 초과부터는 누진 차익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임대차 계약에서 자 6억 이하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임차인,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 중개보수료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권익위층은 공인중개사와 협회와 소비자한테 협의해 공식적으로 이 네 가지 어떤 안을 선호한지에 대한 의견수를 마친 후 12월 중으로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